자, 우선 1번에 2번 보시면, 자, 관법지든 366조든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동일인 소유죠. 자, 이 동일인 소유는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 없습니다. 일정 시점에 동일인 소유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 이기만 하면 되고 원시적으로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 요구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자, 3번이 별 5개입니다. 자, 4대 판례라 했는데 요 3번을 추가해서 이제 5대 판례가 됐어. 만약에 요게 시험 나오면 끝장이다. 끝장. 자, 여기 보세요. 강제 경매와 법정 지상권 문제. 요게 별 5개라고. 만약에 올해 요게 출제가 되면 우리만 맞춘다. 우리만. 강제 경매. 자, 여기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4월 1일 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당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저당권을 잡으면 관법지가 아니고 366조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관법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A는 저당권을 잡지 않고 그냥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안 갚아요. 그럼 A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판결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소송을 할 때는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소송 중에 그 재산을 남에게 빼돌려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럼 빼돌리지 못하도록 잡아놔야 되겠죠? 잡아놓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그러면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거든요? 그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압류,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요 토지에 가압류를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그 다음 좀 있다가 압류로 바뀌었습니다. 6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 토지가 경매가 돼 가지고 을앞으로 낙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낙찰. 땅 주인이 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땅 주인은 을이죠. 집주인은 갑이죠. 그럼 철거 청구 들어가겠죠. 그럼 갑은 요 집을 위해서 여기에 관법지를 가지면 철거를 막을 수 있고 관법지가 없으면 철거되고. 요거는 임의경매가 아닙니다. 뭐라고? 강제경매입니다. 그 여기는 366조가 아니에요. 관법지가 성립하냐? 그러면 관법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366조는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시점에 동일인 소유가 돼야 관법지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류 당시에 기준. 토지를 가압류할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그래야 관법지가 성립한다. 그 다음 가압류가 없고 바로 압류가 있어. 그럼 압류 당시에 동일인 소유. 근데 기준 시점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요 토지에 관법지를 가지려면은 그죠? 어느 시점에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되는데 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시점, 가압류가 없고 압류만 있다면 압류 시점.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잘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돼야 한다. 그러면 임의경매로 다르게 됐습니까? 기타 사유입니까? 기타 사유죠. 그러니까 관법지 아닙니까? 자, 거기는 강제경매도 들어간다. 만약에 임의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 강제경매로 달라지면은 관법지. 그런데 우리 판례는 환지 처분으로 달라질 때는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법지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뭐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자, 그 다음 이번에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합니다. 취득을 해요. 그러면 갑의 건물은 철거됩니까? 철거 안 됩니까? 철거 안 되죠. 그런데 갑은 높아지면서 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땅 주인하고. 뭐 했다고? 임대차 계약. 임대차로 땅을 빌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로 땅을 빌려버리면 우리 대법원은 관법지를 포기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땅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관법지는 자동으로 소멸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뒤에는 신의칙 사건이죠. 그죠? 신의칙 사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문제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연습 잘해야 됩니다. 자, 갑이 잘 보세요.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그런데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은 병한테 건물을 또 팔았습니다. 이렇게 5월 1일, 6월 1일 이렇게 됐다. 자,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등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맞죠? 등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매매라도 되고 처분이라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뭐를 취득했습니까? 관법지. 정신 차리라. 여기는 임의경매가 아니잖아요. 임의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멍한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판단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럼 아까 법정지상권이 되려면은 같은 사람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져 버려. 그럼 집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거는 뭐요? 법정지상권이라 한다고. 자, 그러면 갑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 을하고 땅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철거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을이 갑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여기는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다, 기타 사유다. 기타 사유. 자,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뭐를 가진다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권이고 지상권은 종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건물을 팔았다는 것은 소유권을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소유권을 처분, 주권을 처분하면은 종권도 따라서 처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속에는 지상권 이전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라는 사람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똑같이 지금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겠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을은 관습법으로 취득했죠?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이미 취득한 지상권을 요 매매를 통해서 승계 취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을하고 차이가. 자, 을은 관습법으로 취득했으므로 등기 없이 취득. 병은 을의 지상권을 승계를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됐고. 자, 그런데 이전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이 없죠? 그럼 땅 주인은 대부분에 철거 청구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과거에는 철거되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 판례가 나온 다음에 철거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집주인 병이라는 사람은 갑의 토지에 법정 지상권이나 지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왜 그럴까요? 자, 85년에 대법관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병이 지상권이 없다고 해서 철거된다면 너무 억울해 보이는 거야. 왜? 자, 병이라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뭐를 가진다고? 그럼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뭐라고? 설정 등기 청구권. 요렇게. 만약에 등기하면은 을은 최초로 등기하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자, 병은 최초로입니까? 성계입니까? 성계.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는 지상권이 없지만 조만간에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하면은 지상권자죠. 그래서 앞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죠?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땅 주인은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제발하고 따라 그려보고 동영상을 한 몇 번 돌려와서 정확하게 딱 인식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항상.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논점은 요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지상권이 없죠? 지상권이 없어도 철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첫째 논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라는 사람이 철거 안 됩니다. 대신에 병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땅 사용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 지급. 그러면 지료 지급의 근거가 뭐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해배상 근거로 아니면 부당이득을 근거로. 뭐가 답이다? 부당이득을 근거로. 자, 왜냐하면
자, 병이 철거가 안 된다는 말은 병의 갑, 토지, 점유는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불법이면은 손해배상, 적법이면은 부당이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부당이득 차원에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병은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철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전 등기 안 하면 남한테 처분을 못 해요.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 해. 그럼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병은 땅 주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설정 등기가 을 앞으로 되면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고 뭐를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논점 요 세 개밖에 없다니까요.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읽어볼 필요도 별로 없어. 그다음 밑으로 지역권. 요 꼭 기가십시오. 꼭 정신 차리고.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네 이런 게 나옵니다. 네 나온다. 자, 지역권은 그 할 것도 없네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취득시효가 된다. 자,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입니다. 20년 이상 계속 통행하면은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 하려면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합니다. 계속된다는 말은 통로 개설, 표현은 20년간 통행.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된다. 그것까지. 이번은 뭐 상식이죠. 자, 지역권을 가지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 취득시효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자, 전세권은 1번, 2번 묶으시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리양도, 분리양도.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내시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전세금이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을에게는 항상 권리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는 전세권을 가집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전세금 반환 채권. 요렇게. 그래서 다른 용익권하고 달리 전세권은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 전세권자는 두 가지 가집니다. 사용권하고 돈에 대한 권리하고 두 가지. 자, 그러면 을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양도. 자, 그러면 보통의 양도는 전세금을 포함한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맞죠? 이게 없으면 이 껍데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같이 양도하는데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요. 최근 10년 동안의 전세권 문제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매년 나온다고.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요거는 놔두고 전세권만 양도를 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전세권은 놔두고 요것만 양도하겠다. 요거는 삼각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차피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문에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 중이다 이래 나와요. 그럼 존속 중일 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겠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요거는 잘 보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나 but 우리 판례는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것도 제발하고 써봐라. 제발하고. 민법은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점수가 지독하게 안 옵니다. 써봐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 연습해 봅시다. 요놈하고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요놈만 양도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요놈만 양도하는 것은 나눠야 돼.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양도가 돼. 전세권이 소멸 안 하고 존속하면 양도가 되지 않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양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는 확정 양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조건부 양도는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요 훈련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4번 보세요. 4번. 자, 3번은 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4번. 일부 전세. 일부 전세도 별 10개다. 10개. 일부 전세.
일부 전세도 올해도 언급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조심해야 되는 물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실제 사건이 요게 백화점이다. 백화점. 자, 하나의 건물인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에 대해서만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건물이 몇 개라고? 하나. 그럼 하나인데 2층이면 일부 맞죠? 그래서 이걸 일부 전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10년으로 정했고 전세금은 실제입니다. 500억입니다. 500억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원활하게 설명하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6월 1일 날. 그럼 병이라는 은행에서 가백에 대출을 하고 통째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전세는 2층에만, 저당권은 통째로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기간이 끝나면 을은 비워주고 갑은 500억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을은 비워줬는데 갑이 500억을 반환 안 해요.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해가지고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2층에만 할 수 있을까요? 통째로 할 수 있을까요? 2층에만 할 수 있다. 지독하다. 근데 우선 변제는 전부. 우선은 결론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매는 일부, 우선 변제는 전부.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우선 변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를 이해하려면 을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통째로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낙찰이 1000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2층에는 400억으로 평가되었고 1층은 600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병이 경매에서 통째로 낙찰이 됐죠. 그런데 배당을 받아갈 때는 을이 먼저 받아갑니다. 경매 신청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순위, 후순위. 그럼 을은 배당 받아갈 때 400억에서만 받아갑니까? 아니요. 1000억 전체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서 받아간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경매를 신청은 일부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만약에 일부인 채로 을이 경매를 넣었다 칩시다. 판사가 안 받아줍니다. 을이 경매를 넣으면 판사는 각하시켜버려요. 안 받아줘. 왜? 우리 민사집행법상에 일부인 채로는 낙찰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하려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 후에 경매를 넣어야 받아준단 말이에요. 분할. 자, 분할이란 말은 건물을 2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분할을 해야 된다니까 그 건물을 어째 분할합니까? 톱으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하더라고. 진짜 쪼갠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건물을 2개로 만든다. 아시겠죠? 자, 분할을 한 다음에 경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면 받아줘요. 그런데 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는 이제 을은 어떻게 할까?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 일부 전세도 최근 5년 동안에 연속해서 4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전세 그러면 분리양도하고 일부 전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출제가 됐어. 그럼 여기는 아직 안 됐어. 만약에 올해 출제한다면 이제 이거를 물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을이 경매를 2층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 분할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다. 그때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냅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자, 판사가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을은 이제는 건물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알겠죠? 경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자체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느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임의 경매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됩니다. 그럼 강제 경매로 신청할 때는 통째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제발 하고. 자, 됐습니다. 유치권 한번 볼까요? 밑으로. 자,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으면 성립하죠. 자, 결련성이 있는 거 4개 해보자. 오늘 하면 90번째 하고 있다. 1번 비용상환 청구, 2번 공사대금 청구, 3번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 청구, 4번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런데 1번 주의할 것. 자, 비용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죠. 근데 그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줄 거 보시고 그 밑에다가 비용상환 청구의 확장 이렇게 쓰세요. 비용상환 청구의 확장이라고. 확장, 연장. 그래서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것도 결련성이 있다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4번에 공사대금 청구도 결례성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도급에서요.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중에서 아무 소리 없으면 도급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수급인이 노력과 출제를 해서 완성했다. 이래 나오면 수급인 소유야. 그럼 수급인 자기 소유물이죠. 자기 소유물이므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5번은 필요 없고. 자, 2번 25번. 자, 결련성이 없는 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련성이 없으니까 유치권 성립이 부정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물건, 물의 동그라미. 동물, 물의 동그라미. 1번에 목적, 물의 동그라미. 전부 다 물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 결련성은 물건 때문에 생겨야 됩니다. 물건 때문에. 자, 그런데 25표 오른쪽에 1번 보시면 물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으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이 생겼죠. 요거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3번에 부속물 매매 대금 청구. 전부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4번에도 매매 대금 청구. 결련성이 없어. 5번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이것도 매매 대금 채권. 결련성이 없어. 6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련성이 없어.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자, 그런데 시험에 5번이 잘 나와.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림을 꼭 따라 그려주세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집을 빌렸어요. 이렇게. 자, 임차인이 집 수리를 합니다. 집 수리. 그럼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병으로부터 수리 자재를 삽니다. 임차인이. 이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로. 자, 임차인이 집 수리를 위해서 자재가 필요하죠. 그럼 병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자재 대금 채권이 있죠. 그러면 이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하고 같죠. 자재를 팔아가지고 그 파란 대금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병의 을에 대한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일종의 매매 대금 채권. 근데 을은 수리를 했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수리비 채권이 있잖아요. 수리비 채권. 이렇게 수리비 채권. 자, 그러면 수리비 채권은 비용상환 채권의 대표적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비용상환 채권은 결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을은 주인으로부터 수리비 받을 때까지 을은 집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집을 점유하게 됐어. 그럼 병은 을로부터 자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요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거는 매매 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 꼭 기억하시라. 자, 수리비 채권은 비용상환 채권 유치권이 된다.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게 5번입니다. 5번. 자, 6번은 외우시면 됩니다. 부당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결련성이 없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기억하시고. 자, 뒤에 7, 8번이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자, 3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집주인이거든요. 집이 여기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근데 요 집이 S한테 낙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낙찰. 그럼 집주인이 S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S가 유치권자한테 집 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유치권으로 S한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을까요? 있다. 뭘 보고 아니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낙찰자로 바뀌어도 유치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에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에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지. 왜?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지. 맞죠? 요 사람은 채권자이면서 유치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변제하라고 청구해야지 낙찰자에게는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급. 자, 그 다음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자, 유치권이 성립 3대 요건 기억납니까? 첫째는 불러봐라. 채권이 존재하고. 두 번째 제발하고 좀 불러주라. 점유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배제 특약이 없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천재입니다. 천재. 배제 특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 때 배제 특약하고 같은 말이 뭔지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배제 특약 같은 거. 그렇지. 원상복구 특약. 그러면 원상복구 특약 하면은 채권이 포기돼 버려요. 그래서 채권 포기 특약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있거나 원상복구 특약이 있거나 채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은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 돼 있죠? 그럼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채권이 포기되고 유치권은 배제되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 7, 8번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